이제 봉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필요한 부위에 심지를 부착을 먼저 해줄 건데요. 제가 심지가 조금 부족해서요. 원래는 3cm 폭이면 4cm가 되도록 심지를 재단을 했어야 되는데 심지가 부족해서 지금 딱 3cm 폭에 맞췄고요. 그래서 여기 시접 부분 3cm만 붙이는 게 아니라 0.5cm 정도 살짝 완성선을 넘어가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선 여기가 힘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완성선 0.5cm 정도만 살짝 넘어가서요.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줄 거고, 프라다 천은 낮은 온도에서 다리셔야지 높은 온도에서 다리시면 천이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다려주세요. 접어 다릴 수 있게 완성선대로 다려주세요. 플랫감도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겨진 부분이 있으면 심지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다려서 펴주셔야 돼요. 역시나 플랫감도 심지가 조금 모자라는데 나중에 시접은 0.5cm로 다 정리를 해줄 거라서 완성선보다 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본판 앞중심에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선은 원래 앞판의 끝선이고요. 1.5cm 여민분을 나갔고요. 그래서 3cm, 3cm에서 시접을 준 거고요. 이게 접히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에 맞춰서 스프링 스냅을 달아줄 거고요. 여기 6cm 폭만큼 심지를 붙여주세요. 주머니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패치 포켓에 지금 심지 붙여서 다림질 해놨고요. 이렇게 윗부분 받고 나면 나머지 요 세 면은 오버록을 쳐서 완성선에 맞춰서 이렇게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랩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에 겉 플랩에 심지를 붙여뒀고요. 완성선이 보이지 않지만 겉 플랩과 안 플랩 겉길이 마주되고 윗부분에 한 2-3cm 창구멍 남긴 다음에 이렇게 박아서 시접 정리 후에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은 항상 직선의 가운데 정도 남겨두시면 좋다고 했고요. 시접은 5mm만 남겨주시고요. 가장자리는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뒤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창구멍 남기고 이렇게 박아준 다음에 모서리 시접 꺼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포켓 3면에 오버록 치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밑단 접어 올리고 옆선 접어서 다려주시고요. 둘 다 다림질까지 해줬고요. 이번에는 여기 가장자리에다가 스티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윗부분은 나중에 몸판에 부착할 때 여기에 스티치를 넣을 거라서 이쪽은 말고요. 아래쪽으로 디귿자로 넣어주시고 위에 창구멍 부분은 그냥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재봉틀로 윗부분 박을 때 같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고 창구멍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아래쪽에 디귿자로 스티치를 넣어주겠습니다. 스티치는 가장자리에서 5mm가 안 되도록 한 3mm 정도 떨어져서 스티치를 줄 거고요. 이렇게 디귿자르면 스티치를 넣어주시고요. 이 윗부분은 몸판에 같이 박아줄 건데요. 몸판에서 주머니의 위치인데요. 지금 이렇게 반만 접어서 다려놨는데 이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cm까지가 덧단이 오는 부위고요. 그러면 덧단을 피해서 주머니가 놓여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주머니를 두시면 돼요. 이거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상식적인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셔도 되고 사선으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땡 스타일에서는 사선으로 주머니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선으로 주머니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리선에 고무줄이 들어갈 위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허리선에서 고무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너무 아래로 내리셔도 안 됩니다. 허리선 고무줄에서도 적어도 2cm 이상은 떨어져야 되고요. 진동둘레에서도 2cm가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주머니를 배치를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면에서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두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의 몸은 입체라서 이 면이 옆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면은 여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에서 보이는 면은 한 요 정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머니가 가운데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남는 분량을 같이 남기시면 안 돼요. 저는 요 정도 위치에 일단 이쪽 주머니를 먼저 고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각각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뭐 그거 따져서 반대편 주머니 위치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패턴을 그리게 되면 처음부터 주머니 위치도 다 패턴에 표시를 하고요. 재단할 때부터도 양쪽 주머니 위치를 다 표시를 해두는데, 지금은 이 방법으로 한쪽을 먼저 주머니를 원하는 위치에 맞춘 다음에 나머지 주머니는 계측을 통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치 포켓을 이렇게 박아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최소 1.5cm 정도 올라가서, 왜냐하면 여기서 또 시접이 박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보이는 부분이 1cm는 돼야 되고요. 실제 패치 포켓보다는 플랩을 0.5cm 정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패치를 가리는 정도로 될 수 있게 플랩 포켓을 이 윗부분을 박아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포켓 시작과 끝부분은 되돌아박기해서 터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는 플랩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약간 뭐 모양을 내서 박아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되돌아박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패치 포켓을 먼저 일단 달았고요. 패치 포켓 위치에서 1.5cm 떨어져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선에 맞춰서 패치 포켓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살짝 남는 부분 똑같이 하셔서 이렇게 놓고 이 위쪽 박아주세요. 이렇게 패치와 플랫 포켓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위치에 대칭되도록 주머니를 달아주세요. 앞판 양쪽에 패치 포켓과 플랫 포켓 다 봉제를 했고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당연히 이 앞 덧단을 했어야 되는데, 덧단은 인바이어스를 싸고 나서 나중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몸판에 어깨선과 옆선을 받고 두 겹같이 오버럭을 쳐서 시접 뒷판 쪽으로 가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목둘레에 인바이어스를 싸고 앞 덧단을 한 다음에 밑단 접어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에 어깨선, 옆선 연결을 했고요. 안에 오버럭도 치고 시접도 뒷판 쪽으로 가게 다 다려놨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목둘레 인바이어스를 싸줄 건데요. 어디서부터 싸주냐면 이렇게 접히게 되면 덧단 부분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살짝 들어가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바이어스 싼 게 여기 덧단 안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2cm 폭으로 재단해 둔 바이어스 감이고요. 앞부분에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마감 처리한 게 밖에서 보일 수 있어서 1cm 정도 접어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겉하고 겉길이 될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3cm 폭, 여기 덧단 시작되는 점이 여기라면 여기보다 2-3mm 살짝 넘어가서 스티치에 나중에 같이 박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2-3mm 넘어갔고요. 이쪽 편에서도 요 선보다 2-3mm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접 쪽으로 모든 걸 넘겨서 한 번 더 박아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앞 덧단을 접어줄 건데요. 원래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서 스티치를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윗부분이 라운드 내길 때 처리하기가 힘드니까요. 여기까지 박아주셨으면 이쪽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편은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코디언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접어주세요. 그러고 여기 요 선에 2, 3mm 들어간 요 선까지 요 끝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박혀있는 이 완성선에 맞춰서 이쪽 부분을 위에만 박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아주게 되면 뒤집었을 때 핀을 꽂아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이쪽 부분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눌러 박아 주실 수가 있어요. 목 부분을 라운드 넥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박아 주셔야 돼요. 그러고 요거를 뒤집어 주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고요. 나중에 이 앞부분은 이쪽 부분은 눌러 받기를 해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끝을 처리를 해줄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접어 넣으시고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서 이 솔기선에 맞춰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 끝에 시접 처리를 안 하는 게 지금 시접이 너무 작아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위밥을 줘버리면 터질 것 같아서 여기는 시접이 작기 때문에 모서리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꺼내줬습니다. 목둘레 인바이어스 부분이랑 여기 앞단 부분도 제대로 다려주세요. 앞단 부분도 다림질 했고요. 여기 목둘레 바이어스감도 다림질을 했고요. 이제 여기를 박아줄 건데 시작하는 곳은 이렇게 살짝 들쳐서 이쪽 살짝 안쪽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안쪽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살짝 안쪽까지 갔고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스티치만 목둘레 주변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이제 앞 단 부분 박아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선만 스티치가 있는 게 어색해서요. 이 윗부분도 스티치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의 앞부분에 스티치까지 다 줬습니다. 속에서 보면은 인바이어스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끝이 보이지는 않고요. 밖에서는 요 스티치 이렇게 둘러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밑단을 박아줄 건데요. 앞단 길이를 맞춰서 끝부분이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뒷단에 1cm씩 2번 접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매 부분인데 겉하고 겉길이 놓고 양 옆선 박아주고 두 겹같이 오버럭 쳐서 시접 뒷판 쪽으로 다리기까지 할 거고요. 소매 밑단은 고무줄 처리할 건데요. 요거는 20cm 되게 고무줄을 잘라놨거든요. 보통 여자 손목이 15 내지 16cm인데 20cm 되게 재단을 하셔서 여기 1cm 겹쳐지게 해서 여기를 박아주면은 여기가 19cm 정도 되고요. 19cm 정도 되면은 여기는 헐렁하지만 사람이 손목에 딱 맞으면은 자국이 남고요. 팔을 좀 걷어서 입을 것도 생각해서 요 정도까지 맞을 수 있게 20cm가 되게 재단을 했습니다. 원피스 밑단을 다려줄 건데요. 보통 다른 원단 같으면 그냥 접어 박으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프라다처는 전혀 그 이즈 처리도 힘들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미리 다림질을 해둡니다. 그리고 핀도 다 곳곳에 꽂아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약간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다림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접을 밑단에 2cm밖에 안 줬지만 살짝만 곡선이 있어도 이 부분이 울기 때문에 시접도 작게 주시고 다림질도 하시고 시침핀도 다 꽂아 주신 다음에 박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단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소매도 옆선 받고 두 겹같이 오버록 쳐서 뒷판 쪽으로 이렇게 다림질을 해두시고요. 밑단에는 2cm 시접선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는 고무줄 박아줄 거고요. 20cm 고무줄을 1cm 겹치게 해서 총 19cm 정도 되게 했고요. 이렇게 겹치게 해서 박아줬습니다. 여기를 이제 밑에다가 시접 접어가면서 끼워서 밑단을 다 고무줄 박아줄 거고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 소매 진동둘레가 몸판의 진동둘레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줄 박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반 접어서 보이는 이 윗부분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즈 처리가 힘든 원단이라서 그거보다 좀 더 약간 더 넓게 한 줄 홈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틀 땀수 제일 크게 하시고요. 약간 더 아래에서 거의 완성선에 다른 때보다도 한 5cm 정도씩 더 길게 해서 이렇게 한 줄 홈질을 했고요.
여기를 미시를 잡아당겨서 소매를 달 때 이지 처리가 좀 쉽도록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고요. 밑에는 이제 고무줄 끼워서 박아줄 건데 여기 둘레에 비해서 고무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박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경 써가면서 박아주세요. 이미 박은 부분은 잡아당겨서 고무줄을 확보해가면서 나머지 둘레도 다 박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런 모양의 소매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 주름이 좀 많이 가고요. 원단 자체가 힘이 있다 보니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볼륨감 있는 소매가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고무줄이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팔뚝으로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소매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소매도 다 박아주시고요. 몸판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가 준비됐으면 이제 몸판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매는 이쪽이 뒷판이라서 왼쪽 소매고요. 몸판의 왼쪽 편에 몸판의 옆선과 소매 옆선을 마주대시고요. 몸판을 뒤집어 주세요. 소매 쪽에서 핀을 꽂아줄 건데 옆선끼리 이렇게 맞춰서 꽂아주시고 소매에 이렇게 너치 표시 있는 부분과 어깨선을 또 맞춰서 핀을 꽂아주세요. 몸판의 진동둘레와 소매의 진동둘레가 맞도록 올려두시고요. 이거는 이지 처리를 하기 위함이지 퍼프 소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름이 골고루 이렇게 울렁울렁울렁한 느낌이 나도록 고루 펴주시고요. 씹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봉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판과 소매의 진동둘레를 맞추고요. 그렇게 되면 소매는 이지 처리 때문에 이렇게 울렁울렁한 느낌이 나고요. 요거를 이제 박아주세요. 소매 옆선 솔기에서부터 봉제를 시작을 하시고요. 소매를 다 다셨으면 잘못 박힌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겉에서도 잘못 박힌 부분이 없는지 혹시 씹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반대편도 제가 미리 소매는 다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쪽 부분 두 겹같이 오버록 치겠습니다. 진동둘레 다 이렇게 오버록을 쳤고요. 겉에서 보면 이런 느낌의 소매가 달렸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허리에 고무줄 박아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스프링 스냅 달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끝에 올 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고무줄의 길인데요. 이제까지는 제가 허리둘레에서 4~5cm를 뺀 다음에 고무줄을 끼워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전체 고무줄이 아니라 보시면 앞단 부분에서 5cm 떨어진 데서부터 고무줄을 넣어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허리둘레가 75cm다. 그러면은 여기 5cm, 반대편에서도 5cm에서 전체 10cm고요. 사이에 앞단까지 하면은 13cm가 없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허리둘레에서 13cm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허리를 짱짱하게 만들면 여기 앞에 염이더라도 요 사이가 벌어지면서 막 당겨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느낌 없이 그냥 허리둘레가 되도록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 허리둘레에서 그냥 13cm를 뺀 그거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박아줄 건데 그러더라도 혹시나 올이 풀릴 수가 있어서 요 끝부분에 0.5cm 정도만 이렇게 접어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도 고무줄의 반을 접어서 표시를 하시고요. 그게 뒤중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고무줄을 할 때는 세로로 다 미리 박아서 고정을 하고 박으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무줄이 주름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세로로 박은 게 표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쪽 편에 5mm 정도만 이렇게 접어서 여기 부분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5mm 접어서 이쪽 선에 이렇게 세 군데만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 시작 부분은 한번 양쪽 다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위치를 맞춰 놓긴 했지만 마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끝부분 맞췄을 때 이렇게 해서 이 고무줄 위치 표시가 똑같은지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시작 부분은 각각 세로로 한번 박아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위치를 일단 손으로 한번 잡아줄 건데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서 요 가운데 위치에, 예전에는 그냥 전체 허리둘레였기 때문에 여기를 뭐 4등분하고 8등분하고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등분을 해서는 길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중심하고 각각 앞부분만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 맞춰서 이 정도만 핀 꽂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처짐 때문에 약간 휘어진 부분도 있어서 박으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바늘 한번 꽂아놓고 잠깐 쉬었다가 한 줄 박아주시면 겉에서 보면 이런 모양의 주름이 잡혔고요. 이제 아래쪽에 한 줄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보면은 위아래 이렇게 두 줄이고요. 겉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주름이 많이 가지도 않고요. 간격이 넓기 때문에 세로로 박게 되면 이 중간중간에 다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세로로 박는 거는 시작 부분만 양쪽으로 세로로 박아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스프링 스냅인데 15mm짜리 스프링 스냅을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 쪽에도 이렇게 단추를 달아줄 거라서 위치 표시를 먼저 할 거고요. 몸판 같은 경우에 여자 옷은 웬만하면 여기 허리 쪽에는 여기가 고무줄 때문에 힘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줄 거고요. 목둘레 여기 시작점 생각할 거고, 요 중간중간을 보통 7cm 정도 간격으로 스프링 스냅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폭이 3cm 폭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3cm의 반이 1.5cm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떨어지고, 여기도 3cm 폭의 가운데 여기가 첫 번째 단추의 위치가 되고요. 허리 부분에 꼭 스프링 스냅을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 스프링 스냅의 간격은 6.8cm가 됐습니다. 보통 6 내지 7cm 여자 옷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6.8cm 간격으로 여기 아래까지 제가 단추구멍 위치를 이렇게 수성펜으로 찍어서 표시를 했고요. 여기는 아래에서 1.5cm 떨어지고 전체 이 폭의 가운데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여기가 3cm라서 1.5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 스프링 스냅이 15mm이기 때문에 스프링 스냅의 지름만큼, 최소한 지름만큼은 떨어져서 올라가야 위치가 이쁩니다. 그래서 15mm라서 여기서 15mm 떨어져서도 의미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3cm라서 그거의 반만큼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시는데요. 이 상태로 구멍을 뚫어버리면은 이 책상도 손상이 있고 옷 뒷면까지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에 맞춰서 겉면만 송곳 갖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보통 펀칭 기구가 있는데 저는 지금 펀칭 기구가 없어서 송곳 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려고 하고요. 뚫어주셨으면 그 위치에 맞춰서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들쳐서 이 위치에 맞춰서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만 따로 잡고 이렇게 그러면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고요. 몸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박은 선이 살짝 가려질 수 있게 이렇게 겹쳐 두시고요. 요 윗부분 목둘레도 잘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같이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스프링 스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이게 겉에 올라가는 겉단추입니다.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되고요. 요거는 아래 단추인데 요렇게가 한 세트가 돼서 나중에 요쪽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똑딱 되는 거고요. 스프링 스냅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 스냅이라고 합니다. 이쪽 뒤에 보셔도 속에서 이렇게 스프링이 있는 게 보여요. 이 멀티 기구에는 겉단추부터 먼저 한번 달아주고 몰드를 바꿔서 아래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이렇게 구멍 뚫어 주시고요. 여기 구멍의 크기가 여기가 이 부분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도록 뚫어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이쪽 부분은 여기다가 끼워주시고요. 이게 손님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하시고요. 이제 몰드를 바꿔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생긴 게 밑에서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고 딱 소리가 날 만큼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끼워서 또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겉단추, 속단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단추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라 스타일 원피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자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원피스 비슷한 거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에는 인바이어스 싸서 돌려줬고요. 겉에는 패치 포켓에 플랩 달아줬습니다. 여기도 스프링 스냅을 달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매는 1cm 폭 고무줄 넣어서 이렇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줬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 안쪽에서 보시면 2cm 폭 고무줄을 위하고 아래하고 박아서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게 했습니다. 이거 길이를 힙선 살짝 덮는 이 정도 길이를 만드시면 점퍼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스프링 스냅을 달아서 여몄는데 단추 간격이 약간 좁은 듯 하긴 하지만 이게 원피스이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넓으면 잘못하면 옆에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간격은 6.8cm 정도 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약간 간격을 좀 더 넓게 하셔서 7.5cm 그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앞은 이렇고 뒤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일명 프라다 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약간 점퍼 같은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겉쪽에서는 앞단 쪽에 스티치 모두 좋습니다. 플랩도 그렇고 패치도 그렇고 앞단도 스티치가 들어가서 좀 캐주얼한 멋이 있는 원피스고요. 가을에 만들어서 예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